안녕하세요.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한주영입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본생경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생경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전생에 보살로서 수행하셨던 일과 공덕을 엮은 경전입니다. 한글대장경에 총 4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편을 골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무게는 같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옛날에 살바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중생에게 보시하여 그들이 구하는 바를 마음껏 주었으며 액난을 피하게 딱하게 여기고 구제하기에 항상 비창함이 있었습니다. 제석천은 왕의 인자한 은혜가 널리 퍼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지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자신은 매로 변하고 변방의 왕을 비둘기로 변화시켜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살바다라 왕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멀리서 날아와 왕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서운 매에게 쫓기고 있어요. 저를 숨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처님은 비둘기가 안쓰러워 품 안에 숨겨주었습니다. 곧이어 비둘기를 쫓던 매가 나타났습니다. 매는 부처님께 비둘기는 자신의 먹이이니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나에게 온 것이니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매가 비둘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어요.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왕은 매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를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왕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비둘기의 무게만큼 자신의 살을 베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한쪽을 베어서 주었습니다. 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둘기와 똑같은 무게의 고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벅지 살과 비둘기의 무게를 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왕은 다른 쪽 허벅지 살을 또 베어서 저울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둘기가 무거웠습니다. 왕은 한쪽 팔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비둘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계속해서 왕은 자신의 몸을 여기저기 잘라내고 베어서 저울에 올려놓았지만 계속해서 비둘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이 자기의 온몸을 던졌을 때 그제서야 비둘기와 무게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때 매와 비둘기는 본래의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몸도 다시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왕의 보시가 제석천의 지위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 중생의 고통과 액난을 구제하여 열반을 얻고자 함임을 알고 곧 상처를 낫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본생담을 담은 육도직경 제1권 제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생명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축들이 공장식 축사에서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좁은 틀에 갇혀 오직 인간을 위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수명보다 일찍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 이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트에서 돈을 주고 사온 물건들 중 하나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동물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애써 외면하라고 해도 결코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축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험실에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는 토끼나 쥐 같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하지도 않고 또 매우 잔인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어떻습니까? 좁은 수족관에서 구경거리가 되다가 죽어가고 생존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동물원에서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곳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불법으로 포획되어 온 동물들이고 또 멸종위기 동물들입니다. 오늘날 생태계는 생물 다양성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도 심각합니다. 저는 불교환경연대에서 하는 워크숍에서 원생명회의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긴팔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팔 원숭이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긴팔 원숭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가두었습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가족과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그제서야 동물원은 그들에게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호랑이의 행동 반경은 약 20km이고 두 마리가 최소 4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서식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고래나 상어와 같은 바다 동물들은 더욱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가둬놓으면 그것이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지능이 높은 고래나 영장류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실에 눈을 뜨고 동물보호단체 노력으로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방사되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족관과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스트레스가 없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에게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직접 사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멀리서 거리를 두고 그들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지요. 요즘은 영상 기술이 좋아져서 영상으로도 현실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축산동물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281개의 계란을 먹습니다. 달걀은 사육 환경에 따라 고유번호 끝자리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은 방사사육, 2번은 케이지에 가두지 않고 실내 사육한 닭이 낳은 달걀을 뜻합니다. 1번과 2번 달걀은 건강한 환경에서 사는 닭이 낳은 동물복지 달걀로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0.075제곱미터 케이지에서 낳은 달걀을 뜻하며 4번은 배터리 케이지라 불리는 공장식 사육 환경으로 한 마리에 0.05제곱미터 케이지에서 낳은 달걀을 말합니다. 참고로 A4 용지 한 장은 0.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 크기보다도 좁은 곳에서 사육된다는 말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달걀의 96% 정도가 4번 달걀입니다. 이들 계란을 낳는 산란개들은 좁은 케이지에 가둔 채 모유와 물을 주고 인공 조명으로 불을 밝혀 알을 낳게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닭들은 지쳐서 달걀 낳는 수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곧 도살됩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미국의 이민간 부부가 병아리를 감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을 낳지 못하고 살이 많이 찌지도 않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수평아리들을 애초부터 분리해서 도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분리기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닭고기로 소비되는 닭들은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가 투여됩니다. 1950년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 6주 후에 도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육과 지방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90%의 닭이 다리를 절거나 뼈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조류독감으로 수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됩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염병이 발생하면 반경 3km 이내의 모든 가축을 살처분하기 때문입니다. 병들지 않은 건강한 가축들도 단지 인간이 정한 기준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동물복지 농장인 경기도 화성시 산암마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암마을은 야마기시즘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구성원들은 건강한 닭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살처분 처방을 따르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4번이나 지나는 동안 농장의 닭들은 단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고 건강했기 때문에 이미 감염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정부는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130만 개의 달걀들과 축산업 취소 위협까지 있어 더는 버티지 못하고 2달 만에 가슴 아픈 살처분을 받아들여 3만 7천 마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정부는 3km라는 잔인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범위를 고집하기보다는 백신 등 다른 예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한 양의 백신이 준비되어 있고 비용도 오히려 살처분보다 적게 듭니다.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에서는 인간이 인종과 성별, 직업, 능력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동물도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감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감금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을 유정과 무정으로 나누고 태, 난, 습, 화, 사생으로 구분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정에 포함되고 사생 가운데 태생에 포함됩니다. 즉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인간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별 의미 없는 끔찍한 동물 실험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도 영양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공장식 축사에서 고깃덩어리로 취급되고 있고 비좁은 수족관과 동물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나온 비둘기와 왕의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모든 생명의 목숨이 갖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제1계인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죽이지 않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이 있는 유정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